8월 11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그 AJAX로 이제 오픈 API 연동하는 거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CRUD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CRUD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웹 프로그램 사이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index.html 쪽에서 이제 헤더하고 푸터를 인클루드하는 처리까지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바디 부분이 없는 거고 딱 이 상태까지 구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뭔가 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제 요 두 줄만 가져가고 스타일, 왜냐면 이 스타일에 이 헤더 쪽이랑 푸터에 관여하는 CSS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인클루드라는 속성을 처리해서 해당 HTML 파일로 교체해주는 코드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앞으로 페이지 만들 때 이 정도 코드만 복사해가면 이제 헤더 푸터는 기본으로 세팅이 되고 가는 거죠. 어제 거기까지 해놨고요. 자, 백엔드 가동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요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목록을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겁니다. 헤더하고 푸터 사이에 섹션 태그를 하나 집어넣어 놨고요. 이 섹션 태그는 그냥 div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추가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추가 페이지를 처리하기 위한 링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새합과 추가라고 링크를 하나 p택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테이블 태그를 하나 넣어놨어요. 학과 번호, 학과 이름, 학과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수정 삭제 버튼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 콜 그룹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태그인데요. 이 콜 그룹, 여기 보면은 4칸이잖아요. 각각의 칸의 넓이를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는 태그예요. 각각의 칸의 넓이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근데 이 콜그룹 태그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CSS로 위드스 잡으셔도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AJAX로 조회단 목록이 출력될 위치 이렇게 세팅하시고 스타일 쪽으로 갑니다. 어제 우리가 푸터까지 해놨죠. 자, 테이블 태그 그냥 만들면은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죠. 더군다나 우리는 예전에 할 때 이 테이블에다가 보더 1 이렇게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CSS로 다루는 거를 보자고요. 자, 컨테이너 안에 테이블, 이 HTML에서 테이블 태그한테 테이블이라는 클래스를 넣어놨습니다. 자, 위드스 100%, 그 다음에 보더 탑은 1픽셀의 직선, 보더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자, 보더 탑을 준 이유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tr 태그 단위로 테두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보톰 th랑 td 태그한테 아랫줄로 이제 선을 긋게끔 했고요. 그리고 보더 레프트 왼쪽 테두리 이렇게 치게끔 했습니다.
여백 10 잡아주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잡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보더 레프트를 걸었으니까 다 왼쪽으로 지니까 여기 마지막에는 뚫려 있겠죠. 자, 일단은 요 A 태그한테 상하 0, 좌우 5픽셀 마진 잡아줬고요. 요 마진을 준 이유가 여기 수정 삭제가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띄워놓으려고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더 레프트를 걸었기 때문에 TD한테 보더 레프트를 걸었기 때문에 다 왼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쳤으니까 TH의 first child, TD의 first child. 이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는 부모 태그 안에서 몇 번째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TH 중에 first child는 요 안에서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TD 태그들도 자기 부모 안에서 자기가 몇 번째 요소이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칸한테 보더 레프트를 논으로 걸면은 첫 번째 칸만 왼쪽 테두리가 없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지우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뭔지 보시려면은 전체 CSS를 잠깐 걷어낼게요. 테이블 CSS를 잠깐 다 걷어냈고요. 보더 1픽셀의 직선에 검은색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테이블 태그한테 테두리예요. 테이블한테 테두리를 걸면은 이렇게만 쓰여져요. 바깥에만 처리가 돼요. 그리고 테이블 안에 TD, 테이블 안에 TH한테 테두리를 또 걸게요. 이렇게요. 그럼 그냥 테이블 태그한테 보더 준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이 바깥의 테두리랑 각각의 칸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들어가요. 이게 HTML 속성으로 이제 셀 패딩, 셀 스패싱 그 속성이었죠. 아까부터 제가 계속 살짝 지우고 있던 요 코드가요. 보더 컬렉스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컬렉스랑 요 밑에 거, 요 두 가지가 값인데요. 지금 아래에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이 값을 컬렉스로 부여하면은 이 사이에 여백이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바깥 테두리랑 안쪽 테두리가 마치 원래부터 한 세트였던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 뭔가 처리를 할 때는 이제 요 속성을 거시고 바깥 테두리랑 안쪽 테두리를 각각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 태그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당장은 안 쓰이는데, 이 util.js 이 파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21단원에서 만들어 놨었던 파일이에요. 21단원에서 만들어 놨었던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그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자바스크립트로 갖고 오는 기능, 쿠키 갖고 오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고요. 복사해서 JS 포드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21단원에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요 안에다가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t body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왔고요.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그냥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JAX 기능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작동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 안에서 했으니까 여태까지 처리 방식은 거의 다 어떤 이벤트 안에서 구현을 했었잖아요. 우편번호 검색 같은 거 보더라도 버튼에 이벤트가 눌러졌을 때 AJAX 처리를 하니까 이 async 키워드를 이벤트 처리 함수 안에다가 바로 적용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벤트 리스너 자체가 콜백 함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이 이벤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벤트가 없으면 함수도 없잖아요. 근데 비동기 처리는 반드시 async 함수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코드 잠깐만 더 걷어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async 펑션 뭐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강제로 한번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얘는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요. 아, 기호가 바뀌었네요. 자, 다시 일단 함수로 돌리고요. 함수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바로 호출을 한다면, 함수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번 호출할 거면은 통상적으로는 그냥 함수를 안 만들고 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async 키워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함수를 인명 함수로 바꾸고 전체를 괄호로 감싸요. 그래서 얘를 요 호출하는 구문이랑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런 형태를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AJAX를 처리할 때는 async 키워드가 붙고 AJAX를 처리 안 할 때는 async만 빼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된 함수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이렇게 만들 거면 그냥 함수 안 만들고 안에 있는 코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지금은 async 키워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요거만 화살표 함수로 바꿔주면 요런 루틴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페이지 열리자마자 AJAX를 처리해야 되면은 요 안에서 구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일단 로딩바는 안 넣습니다. 자, 응답을 가져올 변수 준비하고요. await echoes.get 해갖고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response.data를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캐치 쪽에서 에러 처리하는 것도 코드 줄였습니다. 원래대로면 이제 어제 실습하셨던 거에서 요 캐치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미 충분히 연습이 되신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걸 좀 염려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콘솔을 열어보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왔다고요.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response.data가 된 거고 배열이니까 이제 이걸로 반복 돌려야죠. 받아온 데이터가 배열이니까 반복 돌려야죠. 그럼 여기에서 이 V가
요거 한 줄이 되는 거니까 요거 한 줄을 출력할 HTML을 만들어서 이 리스트 바디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tr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tr 태그를 리스트 바디에다 일단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를 출력하기 위한 td를 만들어서 이 tr에다가 또 넣어줬습니다. 일련 번호를 inner html로 출력해주고 tr에다가 td 넣어줬어요. 일단 일련 번호는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내용을 출력할 때 td2.inner html은 v.dname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 이름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td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a 태그를 하나 걸어줘야 된다고요. a 태그를 하나 걸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a 태그에다가 학과 제목을 걸어주고 이 a 태그를 td2에다 넣어줍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td 안에 a, 그래야 얘를 클릭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view.html이란 파일로 만들게요. 그래서 A1에 href 속성에다가 view.html이라고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클릭했을 때 주소가 생기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 세 개만 비교해보죠.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대로면 어떤 학과를 클릭하건 간에 다 똑같은 페이지로 가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 공학과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프론트엔드는 백엔드한테 이 전체 목록을 받아올 필요가 없죠. 얘한테 해당하는 것만 받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101 이렇게 패스 파라미터로 식별번호를 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받아와야 돼요. 상세 페이지는 102라고 보내서 멀티미디어 학과에 대한 것만 받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 view.html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 세 개 중에 뭘 클릭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다 똑같은 페이지니까. 그래서 요 링크 뒤에 물음표 찍고요. id는 101 여기도 물음표 찍고 id는 102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뭘 클릭했다라는 거를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를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주는 거, 이 기법을 상태 유지라고 해요.
주로 이때 이제 고유 식별값, 이 id 값을 계속해서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갖고 얘를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페이지 이동하면서. 이 id 값을 중간에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어디서 놓쳤는지 못 찾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능 하나당 페이지가 4개, 5개, 6개씩 되거든요. 그럼 그 대여섯 개 파일을 다 뒤져야 돼요. 이 id 값이 어디서 유실됐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돼요. 파일 하나에서 안 끝나요. 이제 파일 여러 개를 다 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로 id든 한 다음에 v.id 값을 걸어줍니다.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만드는 과정이 좀 잘 감이 안 오시면 엘리먼트를 계속 열어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HTML 태그가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될까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코딩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id라는 이름의 변수를 각각 이제 백엔드한테 받아온 값으로 걸면은 view.html에서 아까 우리가 util.js 추가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하는 일 중에 요 쿼리 스트링 값을 받아오는 게 있었잖아요. 쿼리 스트링 값을 받아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view.html에서 이 값을 받아오면은 아, 사용자가 뭘 클릭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세 보기를 위한 링크로 구현된 학과 이름을 두 번째 칸에 추가하는데 어떤 학과를 열람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id 값을 get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쿼리 스트링으로요. 대체로 id라는 이름의 변수가 그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값이에요. 밀련 번호인 거죠. 뭐 다른 애들은 idx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id나 idx나 전부 인덱스 줄임말입니다. 뭐 idxno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인덱스 번호. 뭐 num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전부 일련 번호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위치. td 태그 또 하나 추가해서 위치값 추가해주고요. 네 번째에다 빈칸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까지 빈칸이 생겼죠? 자, 여기에 이제 수정을 위한 링크랑 삭제 링크를 넣어줄 건데 수정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A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요. edit.html로 넘어가는데 이 수정 페이지도 뭘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목록에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어떤 항목의 상세인가, 수정으로 갈 때는 어떤 항목의 수정인가, 이거를 넘겨주는 방법이 쿼리 스트링 방식이에요. 이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삭제입니다. 삭제 같은 경우는 뭐 비밀번호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지울 겁니다. A 태그를 걸고요. 얘는 삭제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링크를 샵으로 겁니다. 요거 href 속성을 안 주면요. 여기 삭제 들어가잖아요. href 속성이 없는 A 태그는요. 마우스 커서가 안 바뀌어요. 클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href 속성은 줘야 돼요. 대신에 어떤 항목을 삭제할 것인지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로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셋 id, 데이터셋 dname을 걸었어요. 그리고 btn delete라고 클래스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는 이런 식으로
삭제할 항목과 그 다음에 학과 이름을 걸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수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 파일까지는 안 만드셨죠? 근데 삭제는 누르면 여기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냥 여기서 바로 지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A3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또 겁니다. 삭제 처리도 AJAX 요청해야 되니까 A싱크 걸었고요. 일단 링크에 대한 이벤트 처리니까 풀이벤트 디폴트 무조건 걸어야겠죠. 자, 클릭된 자기 자신이랑 그 다음에 클릭된 항목에 대한 ID 값과 D네임을 가져와요. 요 값들을 일로 가져온 거죠. 요 학과 이름을 데이터셋에다가 숨긴 다음에 끌어오는 이유는요,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정말 그 학과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그 데이터셋으로 숨긴 겁니다. 사용자가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if 문이 참이 되겠죠? 여기서는 axios.delete. 자, 여태까지 우리가 axios.get이라고 사용했잖아요. 제가 어제까지는 얘를 그냥 여기 URL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RUD. C는 create, post, R은 read, get, U는 update, put, D는 delete.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전부 axios 함수예요. 그러니까 axios 점 한 다음에 요 함수들을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백엔드한테 이제 내가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삭제니까 axios.delete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삭제해 주세요 라고 걸면 됩니다. 삭제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결과가 안 떨어져요. 에러 안 나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삭제가 되면은 메시지 창 뿌리고요. 커런트, 클릭된 자신이죠. 클릭된 자신을 기준으로 클로지스트, 주어진 선택자를 만날 때까지 부모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제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점 커런트는 얘라고요. 커런트 타겟은. 여기서 tr 태그가 나올 때까지 부모를 계속 타고 가는 거죠. 이 tr 태그를 잡고서 remove. 그럼 이 태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확인, 취소 누르면 그냥 멈출 거예요. 근데 확인 누르면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삭제 누르고 확인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가 나온 다음에 백엔드에서도 지워지고 이제 HTML도 지워지는 거죠. 자, 네트워크 탭을 열어놓고 보면 삭제 버튼 누르면 확인 눌렀을 때 이제 백엔드한테 이렇게 진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선택해 보면은 이제 요 URL에 대해서 요청 메서드가 delete로 넘어갑니다. 같은 백엔드에 접속을 하면서 요 요청 메서드가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백엔드 주소당 어떤 주제를 잡고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요청 메서드를 get, post, put, delete 넷 중에 하나로 접속을 해서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건지 저장을 할 건지 수정을 할 건지 삭제를 할 건지 이걸 백엔드한테 내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지칭해야 될 때 그 대상의 ID 값을 뒤에다 붙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1글씨 요거까지 할게요. 요거 3시 15분에 시작할게요. 3시까지 하시기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